안녕하세요. 일요일의 책친구 일요책방입니다. 저는 부큐레이터 용도사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읽을 만한 책 4권을 좀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코로나, 언택트 이런 비대면, 뉴노멀 그런 제목이나 카피가 담긴 책들이 쏟아지고 있죠. 2021년에도 계속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해 동안 읽었던 책들 중에서 좋았던 책들, 그리고 조금은 쉽게 접해 볼 수 있을 만한 책들 4권을 좀 추려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우리는 바이러스와 살아간다입니다. 강양구, 이재갑, 이인이 공저한 책이고요. 감염의학 관련된 전공의학자, 전공기자 이 2명이 공저를 한 책이에요. 대한민국의 코로나 상황을 전체적으로 팩트에 근거해서 공정하게 정리를 좀 하고 팩트체크와 함께 좀 전망도 할 수 있는 좀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일단은 코로나 관련해서는 정확한 정보, 그리고 좌우라든지 팩트가 이렇게 흔들린다거나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는 명확한 그런 관점들이 중요한데, 일단 의학 정보 쪽에 봤을 때는 굉장히 전문적이고 균형 잡힌 정보로 거시적인 전망을 할 수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로 대담이기 때문에 좀 편하게 보실 수 있는 책이고, 2019년 12월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좀 대처를 해왔는지, 그 대처에 대한 질본 내부의 입장도 있겠고 그 외부의 객관적인 입장 같은 것들을 좀 두루두루 볼 수 있는 책이고요.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처음 알았던 거는 2019년 말경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중국에서 새로운 병균이 우리나라에 유입됐을 때를 가장한 어떤 그 대비책을 실제 세웠다고 해요. 그래서 몇 가지 그런 시나리오를 써서 대비도 했었고, 그것이 실제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유의미한 이런 방역 대책을 세우는 효과도 있었다고 하고요. 전체적으로 이 코로나 상황이 우리가 지금 몸소 겪고 있기 때문에 좀 객관적으로 약간은 한 발 멀리 서서 보기가 어려운데, 그런 피로를 느끼는 분들에게 이 책은 현재까지를 정리하는 첫 번째 책으로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책은 오늘부터의 세계입니다. 세계 7인 석학과의 대담이라고 해서 경향신문의 인터뷰도 쭉 이제 나갔기 때문에 책으로도 나왔고 인터뷰집입니다. 세계 석학 7명을 이제 인터뷰했어요. 제러미 리프킨, 장하준, 마사 누스바움, 그 외에 중국의 사상가, 인도의 생태학자, 이런 다양한 사람들, 영국의 철학자, 총 7명, 거기다가 유발 하라리의 어떤 짧은 전원까지 수록해서 인터뷰집이기 때문에 좀 쉽게 볼 수 있고 질문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세계 전문가들의 핵심 어떤 이론 같은 것들이 쉽게 풀이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의 이 충격을 세계적인 전문가들은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책은 이제 국내 상황을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이 두 번째 이 책 오늘부터의 세계는 세계적인 전망을 좀 할 수 있는 책인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마사 누스바움과 인도의 과학자이자 생태학자 반다나 치바 등의 인터뷰가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각국에 속한 입장에 따라서 또 대안이나 전망, 비판과 또 다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 인터뷰집의 내용에 조금은 퀄리티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약간의 그런 더 차이가 또 흥미롭게 좀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책은 세계적인 전망을 짧게 일단은 가장 첫 번째로 좀 볼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면역에 관하여라는 책이에요. 바로 이 책이죠. 율라 비스라고 하는 저널리스트이자 이제 작가가 쓴 책인데요. 저는 이 책이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이 저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부터 이 면역과 백신에 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전부터 아버지가 의사고 어머니가 시인이기 때문에 이 문학적이고 과학적인 감수성과 이 전문 지식이 굉장히 풍부한 사람이었고요. 2014년 이 책이 출간되던 당시에 미국의 이 백신에 대한 음모론이나 백신 접종에 대한 비판 여론 같은 거, 대중적인 운동 같은 거 되게 많았다고 해요. 사실 이 백신에 대한 거부감이나 이 부정적인 반응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됐고, 최근에는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여서 독감 백신이라든지 코로나 백신에 대한 여러 가지 설왕설래라든지 음모론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백신에 관한 대체의학적인 운동 같은 것도 좀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근데
그런 대체의학 같은 것들이 발전을 하면 그 해에는 늘 그 소아들의 여러 가지 질병 내 발병률이 늘 올라가고 이러거든요. 이 책은 많은 찬사를 받은 책이에요. 2014년에서 15년에 미국에서 올해의 책을 거의 휩쓴 책이고 2016년에 우리나라에 나왔을 때도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돼서 여러 곳에서 올해의 책으로 꼽힌 책입니다. 기본적으로 에세이인데 굉장히 그 백신과 면역에 관한 과학적인 정보가 아주 수두룩하게 깊이 있게 들어가 있고, 그것이 자기가 임신과 출산을 한 이후에 달라진 세계와 달라진 감각을 경험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가 좀 나와 있는 책이기도 하고, 이 책이 또 특별히 공감됐던 부분은 아이를 막 출산해서 신생아 육아를 할 때 미국의 새로운 인플루엔자균이 공항에서 들어와서 뉴스가 보도되고, 그래서 미국이 막 팬데믹에 가까운 상황에 이를 정도의 상황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신생아를 육아하는 시기와 이 코로나 시기가 겹쳐서 이런 부분에 서술이 굉장히 또 공감이 많이 가면서, 코로나 시기에 육아라든지 또 자기가 일상을 또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좋은 책인 것 같고, 무엇보다 면역에 대한 깊은 과학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이 백신에 대한 깊은 부정적인 인식과 부정적인 감각 같은 것들이 도대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깊이 좀 바라보고 있는 책이고, 이 백신 찬성파 반대파 어느 쪽에 편을 들어주고 이렇게 뭐 어떤 정치적인 힘을 실어주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물론 이 저자는 아주 강력하게 백신을 찬성하고, 백신을 찬성 반대하는 것은 의학계에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당연히 이제 아이들이든 노인이든 성인이든 모두가 해야 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긴 하지만 차분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과 팬데믹이라는 책입니다. 아주 얇은 책이에요. 영국의 신학자 톰 라이트가 타임지에 글 한 편을 기고했었는데 그게 논란이 됐었거든요. 기독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지 않으며 그래서도 안 됩니다 라는 게 그 기사의 타이틀이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논쟁도 좀 있고 했었는데, 그 주장을 확장해서 책으로 냈습니다. 이 책에서의 핵심 요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자기 친구였던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신 것을 보면서, 그리고 또 구약과 신약의 여러 또 성경들을 살펴보면서 애통하는 마음, 그리고 그저 슬퍼하며 함께 울어주는 이런 마음들, 합리적인 답변과 왜 이 고난이 일어났을까,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라는 것을 막 신학적이고 어떤 이 신의 성품에 근거해서 뭐 어떤 논리를 추려내는 방식으로 답변을 제공하는 것이 기독교의 역할이 아니라, 기독교의 역할은 이럴 때일수록 아픈 자들, 가난한 자들, 더 심하게 혐오받고 차별받는 자들과 함께 있고 그들을 도와주면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좀 뜻을 기다리면서 선을 행하고 함께 애통하는 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핵심이라고 이렇게 좀 짚어주는 책이거든요. 굉장히 얇은 책인데도 불구하고 신학책 중에서 일단은 이 책을 좀 꼽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신앙이 있는 분들은 이 책을 꼭 한번 보시면 좋겠고, 이 한국의 어떤 이 신앙인들, 또 한국의 이 기독교나 종교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좀 각자가 좀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이 4권을 소개해드렸는데 좀 아쉬운 책이 좀 있어요. 전에 한번 인생책 10권 중에 한 권을 소개해드린 지구의 절반이라는 책도 있거든요. 이 지구의 절반에 나오는 문단 하나만은 좀 읽어드리고 마치고 싶어요. 기후변화라는 경로에 날뛰는 악마는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해둔 우리 자신의 아이다. 그는 모든 생물권보다 더 높이 솟아올라서 모든 곳에서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 일에 착수했다. 산업혁명 이래로 대기를 탄소 쓰레기장으로 삼음으로써, 또한 부주의하게 그런 짓을 계속함으로써 인류는 온실 기체의 농도, 주로 이산화탄소와 메탄의 농도를 위험한 수준까지 높여왔다. 네, 오늘은 코로나 시기에 읽을 뉴노멀 시기에 읽을 책 4권을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코로나 시기에 좀 우리가 새롭게 사고해야 되고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책들이 많이 이제 있는데, 좋은 책도 있으면 또 댓글로 추천도 해주시고,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조댓구알 아시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건강히 또 잘 지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